네, 안녕하십니까. KNU 코이과 석사학위 과정 학생 여러분, 자가격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혹 자가격리 기간 동안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심하여 나라마다 통제를 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학생 여러분, 자가격리 잘 마치시고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황하석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경북대학교 에 머물면서 석사학위 과정을 수업 듣는 동안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기본 지식으로 논문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여러분의 자료와 같습니다. 목차를 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것을 자유롭게 써보는 것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분명히 있다고 해도 담당 교수와의 상의하여 논문을 진행하는 것이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문 제목은 논문의 틀이자 가이드이니 가능한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논문 제목을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논문 요약에 대한 초록입니다. 초록은 논문의 메시지와 목적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서술적이어야 하고 논문을 확실한 방향으로 틀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흥미로워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연구하고 정확하게 확실한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논문 연구에서 자신이 없는 단어 선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챕터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 문제 제기, 연구의 목적, 범위와 한계, 연구 방법 등 순회 형식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순회 형식이 권장될 때 논문의 틀을 찾기가 좋습니다. 서론은 넓게 시작했다가 특정 주제나 논지를 좁혀져야 하는 역피라미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논지를 좁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주제 형식에 접근하기 위해 마인드 맵이나 브레인스토밍으로 몇 개의 방면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는지 알기 위해서 다른 문헌조사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때 도서관 자료를 정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논문 계획서의 과제의 기준을 확인하거나 교수님을 통해 논지를 좁히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최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서론에서는 배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역사적 흐름이라든지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 또 양력이라든지 정보, 통계 등 이러한 자료들을 알아두는 것이 배경 지식으로 중요합니다. 독자들에게 여러분의 논문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논문의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서론을 정리하고 뒤에 남은 논문의 요점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 논지를 이끌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상세한 모든 정보들을 보여주지 말되 논글을 정립하고 독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이론적 문헌조사입니다. 주제 상태라든지 현 상황, 정의와 사용 모델들, 한계와 장벽의 문제점, 법적인 거나 규제적인 틀 순의 형식을 권장합니다. 이론적 배경의 논문의 다른 사람들의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 이론적 틀 안에서 논문을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연구는 논문의 척수 역할을 합니다. 신뢰 가능한 연구로 정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의 자격과 소속을 검증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라도 거짓인지 편향되었는지 모호한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등 두세 번을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용한 연구가 어떻게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연구를 사용하고 적절한 인용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스스로 의심이 많은 연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절을 조심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면 인용을 해야 합니다. 커팅과 패러프레이징을 사용하고 썸머라이징은 비슷해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용은 누구의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용을 하되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것이 패러프라이징입니다. 그러기에 패러프라이징은 원작자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약은 인용보다 패러프라이징에 더 가깝지만 패러프라이징보다는 더 넓은 정보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인용은 인용 마크가 필요하고 어떠한 단어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부분을 삭제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을 생략한 것은 알리는 생략 보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거나 잘 써져 있거나 여러분의 논구에 맞아떨어진다면 인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러프라이징은 인용 마크를 필요하지 않지만 인용구는 필요합니다. 패러프라이징을 하려면 원작자의 원래 의미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서 단어들만 바꿔야 합니다. 인용보다 패러프라이저를 더 사용하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합니다. 패러프라이징은 긴 문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썸머라이징은 인용구가 필요합니다. 문장을 압축하고 읽기 쉽도록 요약해야 합니다. 독자들이 여러분의 주장의 기술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정보와 주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챕터 세 번째입니다. 분석의 결과와 논의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설문조사와 논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조사 결과와 분석가의 논의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터뷰 결과와 분석의 논의를 해야 됩니다. 최종 결과와 논의의 순회 형식을 권장합니다. 분석의 결과와 논의 부분에서는 객관적이고 회의적이어야 합니다. 논문의 논점을 잃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창의적일 수 있지만 주제에 맞아야 합니다. 개요와 논지를 잘 따라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챕터는 결론입니다. 결론과 정책적 재현순 형식을 권장합니다. 결론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좁게 시작했다가 넓게 서술해야 합니다. 독자가 이전 문단에서 다시 논문의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서론은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논문 형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자료와 같습니다. 좋은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이 아닌 강조입니다. 또한 논문의 메인 포인트를 요약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에서 주제가 더 큰 틀과 얼마나 잘 맞는지 설명해 주거나 여러분의 연구에서 독자가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에서 서론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논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결론은 논문 본론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는 논지를 충분히 좁히지 못했을 때 종종 발생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여러분의 결론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초고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질문이나 경고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조언하는 등의 기억에 남은 만한 문장으로 결론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결론에서 해결책이나 정책적 제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자가 논문을 읽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독자들이 고려할 점이나 그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점 등을 있다면 결론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 챕터는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페이지는 여러분의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와 정보들의 모음집입니다. 글에 있는 모든 인용구들은 참고 자료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어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3가지 스타일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락처는 경북대학교 대구 경북국제개발협력센터로 전화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